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10월달을 맞이해서 10월달이 경술월인데 10월달에 각 일간별로, 일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생일의 천간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데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 일간의 기운을 가지고 10월달 운세가 어떤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임수, 개수 날에 태어난 분들의 10월달 운세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10월달은 경술월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육식갑자라고 해서 60개의 일간이 돌아가는데 그 일간 중에서는 또 10개의 십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은 60개월에 한 번 오는 경술월이고 주로 10월달은 양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음력으로는 9월달이 되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술월은 보통 양력 10월 8일이나 9일 이때쯤인데 올해는 10월 8일 한로부터 해서 11월 7일이 입동입니다. 그럼 입동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을이 끝나가는 무렵이고 겨울이 시작되기 바로 전 환절기, 그러니까 환절기라는 건 계절이 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리고 단풍이 물들고 거의 뭐 이제 낙엽도 막 떨어지고 수확도 끝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절기상으로는 한로, 24절기 중에서 한로라고 하고요. 바람이 차지고 이제 이슬이 막 내리면서 상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보면 24절기는 한 달에 두 번의 절과 기의 기운으로 나뉘는데, 절이라는 것은 이제 계절이 바뀐다는 의미를 보면 되고요. 절기의 기는 이제 계절의 중간 기운으로서 기운이 좀 바뀔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로 무렵에는 벼농사가 다 끝나게 되죠. 지금 막 한참 수확 중인데, 그리고 뭐 과일이라든지 모든 게 다 끝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날씨가 쌀쌀해져서 옛날엔 추어탕을 드셨다고 하고, 또 오행의 기운으로 술토인데, 술토라는 것은 가을의 기운이 환절기로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병화, 여름의 뜨거운 기운 자체가 완전히 양기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삼합의 기운에 인호술 해서 술이라는 것은 병화의 기운의 묘고 고장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어떤 양기의 기운, 겨울 들어오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양기의 기운이 모두 땅 속으로 고장지로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밀날이나 개일날 태어난 사람이 과연 10월 달에는 그럼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중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물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따져가면서 사주마다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개인 사주, 사주 팔자 8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만이 좀 더 정확하지만, 그냥 10월달에 운세를 본다, 간단하게 흥미롭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민년 경술월 옆에 임수, 그리고 아래는 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민년 경술월은 올해 2022년 10월달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주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임수나 개수 일날 태어나신 분이 보면 경술월의 경금은 편인이 되고 술은 편관이 됩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경금은 정인이 되고 술투는 역시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와 임수의 기운을 약간 뭐 표현할 때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이 일간의 기운이 몇 월 달에 태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나 임수 입장에서 보면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에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생일이 뭐 수월인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번 달의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수나 임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경술월은 신강한 사람, 신강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신강하신 분들은 경금 같은 경우는 편인운이고, 그 다음에 술토 같은 경우는 편관이고, 개수 입장에서는
정인과 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그러면 편인이나 정인은 일단 문서운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서나 매매, 계약관계, 서류, 뭐 어떤 이런 도장 찍는 일, 이런 일인데 그런 쪽에는 약간 불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강한 기운이 또 인성의 기운으로 오면 나의 기운을 경금이 지금 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계약관계나 문서 이런 쪽인데, 그래서 임수나 계수로 태어나신 분이 내가 좀 신강사주고 특히 인성이 많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10월 달에 어떤 계약관계나 매매 이런 거를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회사 직장인이라면 자기가 특별히 결제 라인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문서나 계약관계 이런 거를 좀 잘 따져보고 사인을 한다든지 섣불리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직업이나 하는 일 이런 데에서는 승진이나 명예문에는 좀 유리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정관이 온다든지 편관이 와서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토국수의 기운으로 강한 임수나 계수, 예를 들어서 여름에 뭐 비가 많이 오면 그 홍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방 뚝으로서 막아주고 제압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럴 때는 이 술토의 기운이 특히 건토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임수나 계수는 유불리가 같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면 만약에 임수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금이나 수,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조금 신강할 가능성이 커요. 또 계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유월이라든지 해자축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역시 신강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천간의 경금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인과 정인이 돼서 부동산 거래, 매매 등 비즈니스 이런 쪽에는 좀 불리하지만 그 지지의 경술월의 술토는 편관이나 정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신강한 사주에는 유불리가 반반입니다. 왜냐면 인성과 관성이 같이 오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반반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조금 애매하지만 뭐 승진이나 명예, 시험운에는 좀 유리한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약사주다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 해서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사주한테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유리합니다. 물론 관인상생이 안 되고 또 술토가 예를 들어서 토국수 자극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약사주한테는 좀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매매 계약에는 유리하지만 직장에서 하는 일 이런 쪽에는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을 일이 생길 수 있고 건강에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계절적으로 찬 기운이 막 왕성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좀 그런 먹는 거 또 건강, 스트레스 이런 쪽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성이다. 물론 뭐 미혼 여성이나 기혼 여성도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여성분들은 좀 남성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약사주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면 신강사주는 이제 반대로 특히 계수 같은 경우는 술토에 이제 무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수 같은 경우는 뭐 여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좀 남자하고 어떤 일이 친척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면 인연으로 다가와서 좀 잘 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혼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인연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해도 뭐 괜찮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주의 구성과 신약 신강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이번 달 경술월을 맞이해서 계수나 임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